자, 이번 전고체 한농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제 전고체 기업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전고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죠. 일단 뭐 한농화성이죠. 이름도 어렵습니다. 한농화성. 22년 9월 기사인데, 여기 보면 LG화학연구원이 중심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KET인가 한국전기연구원 쪽이 있고 그게 이수화학 쪽이고, LG화학은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연구원 쪽입니다. 보니까 화학연구원이 이제 전고체 연구는 이전부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연구입니다. 상당히 이제 연구해볼 만하고, 전기 배터리 시대에서 미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너무 빨리 와버린 건데. 자, 여기 보면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 다 고분자 전해질 폴리머죠. 핵심 소재인 가소재와 가교재를 개발했다. 가소재와 가교재가 뭔가, 여기 보면 한농화성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뭐 계면활성제입니다. 영어로 뭐 EOA라고 되는데 좀 이름 어렵죠. 특수산업 유화제, 부드럽게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세정제로 쓰이는, 세정제에도 쓰인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산업의 어떤 화학 제품들이죠. 특수 화학 제품, 메인이 아니고 첨가제 같은 거. 여기 보면 글리에테를, 계면활성제, 특수산업 유화제, 요 세 개의 이제 명칭이 이렇다. 뭐 특수산업용 유화제가 가장 많죠, 그죠? 전해질에 지금 보면 항화물계, 뭐 고분 폴리머계, 보분자계, 산화물계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고분자계에 쓰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LG 엔솔도 뭐를 할 건지 딱 정해지지 않았던 거죠, 지금. 화학연구원의 이제 2016년 기사를 좀 보면, 내용을 보면 특허입니다. 특허. 유기물 복합 고체 전해질 이를 포함한 2차 전지의 제조 방법, 전고체 제조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가소재, 가교재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농화성을 타겟으로 했다기보다 화학연구원에서 어떤 그 전고체 컨셉에서 실제 샘플을 제작하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이 적합하냐라고 봤을 때 한농화성이 파트너가 된 거죠. 자기들이 이제 기술에 비춰서 가능하니까, 가능한 이제 공정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면 복잡하면 이 가소재를 썼는데 뭐를 썼다. 여기 보면 뭐 글리콜, 에테르 요 중에 하나를 포함하는 그 특징적이다. 가교재는 포스파장계, 포스페이트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 이 리튬이온이라는 게 이제 이 실제 이제 전해질이죠. 여기 LFP6 여기 이제 후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이제 첨보에서 만드는 것들도 일부 들어가 있죠. 자, 이 계면활성제조 보면 이 사업이 이제 메인인데, 섬유에 사용되는 양이 대부분이다. 가정용 세제도 사용된다. 여기 보면 고급 전지에도 일부 쓰이는 용도가 있다라는 거죠. 고급 전지. 이게 전고체 개발용 이런 쪽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뭐 그 제지 관련 도료 뭐 이런 식이죠. 도금, 화장품. 여기 이제 핵심적인 좀 기술력이 EOA형 비이온 계면활성제다. 비이온. 한농화성이 여기 쭉 보면 동부그룹과 좀 관계가 있는데, 이게 넘어가고, 이런 계면활성제라는 게 세제하고 섬유와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옛날에 많은 기업들이 생산했었던 거죠. 애경, 미원, 한굴포, 동남아서, 한농화서, 대동, 한국정밀. 여기 좀 지나서 2000년대니까 15년 지나서 보니까 이제 이름이 이제 롯데케미칼, LG생활건강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비이온, 양이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이온 쪽이 항농화성이다. 양이온은 여기 보면 뭐 LG 생활건강, 뭐랬죠, 오성화학공업 이런 애들이 2015년에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친수성이다, 소수성이다. 친수성이 물과 친하다는 거. 여기에 비이온성이 있는데 폭시오시에틸렌, 폴리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참고만 하고 요렇다. 근데 여기 이제 바스프라는 회사가 이제 특징인데, 독일의 화학기업이죠. 여기도 지금 배터리 양극재하고 토다하고 합쳐져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전지를 한다기보다 여기 지금은 비이온 계면활성제 합작사를 만들었죠. 이게 작년 10월입니다. 반반해서. 그러니까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기술력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한농화성이. 독일 바스프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는 아직 발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근 보면 오늘 이제 보니까 다이슨이 원래 배터리 개발을 했는데 뭐 배터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딜 4개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원래 좀 하고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전고체 쪽을 좀 하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일단 생각 좀 합니다. 지금 당장 양산을 하려고 하면 실제 자동차 업체 외에는 좀 하기 힘들죠. 오더가 없기 때문에 내재화 부분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그 배터리 산업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전고체로 가야지. 지금 양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대부분 자리를 차지했고 새로운 기회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익 낼 수가 없는 구조죠. 자, 바스프도 바스프는 토달을 해서 했고 이제 전고체로 향후 하지 않을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케미칼 기업들 중에, 다급적 기업 중에. LG화학이 지금 바스프와 대적할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죠. 양극재를 함으로써. 전고체까지 할 거잖아요. 그죠? CNT도 하고. 자, 이제 가교 가소제대가 뭔가. 가교제라는 건 영어로 크로스 링크입니다. 그냥 연결시켜주는 거죠. 연결. 폴리머 재질들을 연결시킨다. 배터리의 전해질의 어떤 재료들이 지금 뭉쳐 있죠. 이게 보면 뭐 리튬도 들어가 있고 각종 네다섯 개의 재질이 들어가서 그 무기 유기물이 들어가서 만들어지거든요. 고분자의 점착제, 가교제는, 그러니까 가교제가 결정적인 게 아니고 소량 들어갑니다. 이게 소량,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 소량 생산해서 얼마나 영향을 줄 건지 참 좀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 연연하지 않죠. 일단은 전고체 한다고 하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여기 보면 첨가제이다. 그물 구조를 형성한다. 그물 구조. 이제 쭉 보면 이 전해질이라는 게 촘촘하게 이렇게 그물 구조로 양극 음이온을 이렇게 싹 감싸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도전제도 여기 보면 쫙 감싸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여기 보면 가교제는 종류별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가교제 및 사용량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보면 가교제 레시피가 특징적이라는,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가교제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한번 설정되면, 일본의 기술들이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한번 딱 설정되면 변경하기 어렵고 만들기도 어려운, 화학 소재들은 대부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가교 가소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드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료 찾기도 쉽진 않았는데, 그림으로 보면 여기 크로스 링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몰비로 1%, 3%, 5% 정도 넣어서 이렇게 지금 보면 폴리머라이제이션, 고분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거죠. 이 얼마나 양을 넣어야 되느냐, 1% 넣을 거냐, 3% 넣을 거냐, 5% 넣을 거냐. 여기 뭐 이렇게 이제 구조를, 이렇게 이제 리니어한 것들을 이렇게 이 구조화 만들어 준다는 거죠. 구조화 되게끔.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 그림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뭐 열을 가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러한 전극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가교 방법이 개발되었다. 첨가제와 호환되지 않거나 전극의 가공성을 손상시킨다. 이 가교제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형성이 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탄소 호환. 그러니까 이 가교제와 연결되는 뭐 여러 가지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들하고의 친화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용도와 특징에 맞게끔 딱 개발이 되면 변경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 가교제가 필요한 기업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좀 돈이 된다기보다 꾸준한 이 가교제를 쓰면 어떤 특징적인 기술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채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액의 첨가제 같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첨가제. 12년 한국화학연구원 내용에 보면 또 크로스링크 에이전트, 이제 가교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가교제가 이온 전도도 향상을 위해 도입된다. 전해질에. 이제 어떤 연결성을 주니까 여기 이온의 이제 이동을 용이하게 해주겠죠. 그런 것도 있다. 여기 보면 가소제도 여기 같이 나오는데 가소제 및 리튬용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스파장계 가교제 보스파장계를 가교제를 첨가해서 혼합한다. 그리고 경화형 게시제를 첨가한다. 이렇게 실제 여기에서는 고체 상황이 아니죠. 게시제를 넣으면 경화되는 거죠. 그러면 고분자 전해질 제조용 조성물 혼합용이 만들어진 여기에 뭐 리튬도 넣고 뭐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해질을 만들 때 리튬염이 들어간 거죠. 가소제, 가교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게시자라는 건 폴리머에서만 쓰는 겁니다. 폴리머. 그러니까 폴리머 전해질이 지금 가장 선두에 있고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그 다음이 산화물, 그 다음이 황화물입니다. 황화물인데, 뭐 어떤 이 용도에 맞게끔 적용되겠죠. 이 전고체는 종류가 처음에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다. 지금 웨어러블 같은 배터리로 많이 쓰일 것 같거든요. 지금 뭐 VR, XR, 뭐 로봇, 지금 보면 가정용 뭐 이렇게 미용기구, 고가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배터리 무게도 가벼워야 되고 플렉서블 해야 되고 하는데 전고체가 적합하다. 폴리머 같이 이렇게 희고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가소제 이제 이게 플라스티사이저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PVC 파이프가 딱딱하잖아요. 그 딱딱한 것들을 유연하게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해준다. 벽지, 바닥재, 전선 이런 게 휘어지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면 이 가수제 같은 경우는 LG화학, 하나케미칼, OCI 이런 데서 다 만듭니다. 깨지는 것을 막고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가공하기 쉽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가소제이다. 고분자 사이들을 고분자끼리 강하게 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빈 공간을 만들어주고 상당히 부드러운 재질로 변모시켜준다. 약간 전고체에서 폴리머에 적합한 어떤 내용이죠, 그죠? 전선, 컴파운드, 벽지, 바닥재, PVC 필름, 자동차용 실러, 인조피역 같은 거 감이 좀 오죠, 그죠? OCI도 만든다. 자, 전반적인 한노화성의 요 내용이 이제 보면 가소제와 가교제와 리튬염을 섞어서 혼합해서 폴리머 재질로 만드는 여기에 이제 가소제와 가교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어떤 폴리머 전해질하고 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실제 개발하고 나면 조금 변경하기 힘든 특수 소재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양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뭐
초기 시점이니까 여기에서 뭐 확대될 수도 있는 거죠. 기술력 부분에는 한농화성의 기술력은 충분히 검증되는 수준이겠다. 자, 그 정도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